우리 현대인들에게 단맛을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할 정도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사춘기를 지나서 20대를 지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도 그렇게 살이 쪄서 다이어트에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데 그 이유는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원인은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큰 이유는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서도 나와요.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고 지방이 사지 말단으로 적극적으로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점점 더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내장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요산을 올리는 통풍, 이런 것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중년 이후에 삶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질병에서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노년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약, 술, 담배 중독과 비슷할 정도로 정말 심각해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뇌입니다. 뇌가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리고 기아에 시달린다, 추위에 시달린다, 이럴 때는 탄수화물을 먼저 써버리고 에너지가 없으면 저 마지막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쓰게끔 우리 몸이 발전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거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은 후에는 나는 탄수화물을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탄수화물, 이 단맛을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갔다 인슐린이 나서 떨어뜨리잖아요.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요, 우리는 아직 저혈당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몸에서는 혈당이 부족하다고 거꾸로 느껴요. 혈당이 부족하네, 당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하게 초콜릿이나 당이 많은 주스 같은 것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예요. 당은 계속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또 먹게 만들고 또 먹게 만들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기전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당 지수라 그래요. 혈당이 높은 음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미밥, 잡곡밥, 보리밥보다는요, 흰쌀밥이 훨씬 더 당 지수가 높습니다. 통밀빵, 호밀빵 이런 빵보다는요, 정제된 빵들이 당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단맛 나는 과일은 신맛이나 쓴맛 나는 과일보다 당 지수가 조금 높습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이 산업은요, 계속 단맛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맛을 더 높이면 더 많은 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단맛에 대한 추구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이 음식은 당 지수가 높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단맛 대신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적절히만 드신다면 아주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단백질 음식은요, 닭가슴살도 좋지만 특히 아침 같은 데 먹고 나가기 좋은데 삶은 계란 같은 거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우유에서 나온 무가당 그릭 요거트, 천연 치즈 같은 거 상당히 좋습니다. 콩류가 상당히 좋은데요, 낫또라든지 두부라든지 무가당 두유, 병아리콩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면서 탄수화물의 단맛 대신에 단백질의 고소한 맛에 길들여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섬유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흰빵과 백미를 혹시라도 먹게 된다면, 그래도 백미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백미도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지만 백미는 빵처럼 혼자 먹지 않잖아요. 반찬하고 같이 먹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혈당을 오르는 것을 막아줘요.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숙면이에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야간에 일도 많고 놀거리 문화도 많고 어플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밤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됐죠. 그런데 이 밤에 수면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식욕 호르몬들이 아주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식욕 호르몬들이 적당히 잘 돌아갈 때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지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욱더 단맛을 당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느낄 정도로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진 분들이 그러세요. 이런 분들은 주로 마른 비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근육이 부족하고 기초 대사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양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고 단백질은 적게 드시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말할 정도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욱더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부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부종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세포에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몸에는 수분이 저류가 돼서 수분이 많아지고, 또 이런 분들은 거꾸로 물만 먹으면 붓는다고 생각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종이 있는 분들 일단은 내과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겠지만 99%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발성 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생리적으로 잠깐 부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부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요, 더욱더 수분 섭취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종이 있는 분들은요, 몸에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물이 조금만 들어오면요, 고스란히 소변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이 물을 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잡고 있다 보면 더욱더 부종이 심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물이 들어오고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또 들어와 라고 우리 몸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은 신진대사와 부종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짜게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왜 나쁜가 하면요, 우리 몸에 통곡류가 들어왔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갈아내고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다 파괴되고 미네랄과 영양분들까지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이 쫙 올라가게 되면요, 폭풍처럼 인슐린이 몰려 들어와서 올라간 혈당을 잡아내려요. 그러면은 이 혈당을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저장을 하는 기전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이 기전은요, 상당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그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세포 안에 넣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혈당,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잡아내리면서 우리 몸에서는 지방으로 자꾸만 축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돼버렸어요. 이 정제된 탄수화물 중에 대표적인 것, 빵, 떡, 면, 음료수 이런 것들은 정말로 피해 주셔야 돼요. 정제탄수화물 끊고 두 번째로 끊어라 하는 게 술인데요, 술은 정말 답이 없어요.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신기한 역할을 하냐면요, 다른 데서 에너지를 빼다가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 오래 드신 중독자분들을 보면요, 근육은 없고 빼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 많아요. 술은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 인식하게 되고 간에서는 그 독소를 빨리 해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대사가 늦어져 버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서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술은 이제 밤에 먹게 되죠. 그러면은 고칼로리 음식과 먹게 되고 그것들을 고스란히 내 몸에 담고 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인슐린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인슐린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돼요. 우리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술만 먹고 안주를 안 먹을 테야. 그러면은 간은 더 망가지겠죠. 술은 안 먹는 게 답이지, 술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침이 됐건 내가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들어와서 잠을 자고 2, 3시에 먹는 끼니가 첫 끼니가 된다면 그 첫 끼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아하게 바삭하게 식빵을 구워서 거기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딱 먹으면 7, 80년도에 이런 그 CF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현대적으로 고급스럽게 사는구나, 부럽다. 보리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보리밥 먹는 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식빵에 딸기잼 잼의 주스는요, 엄청나게 혈당을 올려요. 정상적으로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180, 200까지 올라갑니다. 자,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타서 달콤한 콘프레이크를 먹었다. 이건 혈당 200 이상 보장합니다. 아침 식사에는요, 더욱더 양질의 단백질 유지에 정제탄수화물이 없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혈당이 140 이하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다 떨어집니다.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통곡류, 복합탄수화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를 할 때 끼니별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얘기할 때 저는 첫 번째, 아침 식사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정말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유동식이라고 하죠. 후루룩 먹는 거는 대부분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단백질 두유 정도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후루룩 먹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착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과일을 간 것들, 이제 죽, 그다음에 누룽지 이런 것들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급하죠. 그리고 빨리 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향정기성 식이억제제도 많이 남용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빼는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을 망쳐가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급하게 살을 빼는 데에서 자꾸 생기거든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빼려면은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현상이 안 오게 내 몸을 달래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빼라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WHO에서 건강에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라고 나온 지침에 보면 한 달에 2kg 정도 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0.5kg 정도 빼는 거겠죠. 그런데 비만 클리닉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0.5kg 뺀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kg 환자가 50kg 빼는 것과 150kg 환자가 140kg 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기 몸무게의 10%를 한두 달 내에 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10%의 체중만 빼더라도 무릎 관절염이 있던 환자는 무릎 관절염이 좋아지고요. 당뇨, 고혈압의 전 단계에 있던 환자들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은 다이어트의 가속도가 붙어서 이후에 15%, 20%도 6개월, 12개월을 통해서 천천히 더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뺀 살은 또다시 빠른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팅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80kg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60kg예요. 그런데 80에서 60까지 빼는데 한 달이 걸렸다. 이런 분들은요, 두세 달 사이에 다시 80으로 올라갑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요 현상으로 망하게 되는 케이스 중에 가장 흔한 게 급하게 뺀 살이에요. 여기서 더욱더 나쁜 케이스는 급하게 약을 먹고 뺀 살입니다. 약으로 20kg 뺀 분들이 2, 3개월 지나면요 25kg, 30kg까지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천천히 약을 쓰다가 천천히 약을 끊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몸에 무리가 없게 천천히 체중을 줄이고 우리 몸에 요요 현상이 안 생기게 항상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세팅 포인트를 천천히 유지를 하면서 빼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간편하면서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식사요법에서는 이것, 운동요법에서는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와 생활습관에서는요, 간헐적 단식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간헐적 단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 뭐 굶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에는요, 아주 과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토파지라는 개념과 생체시계라는 이 두 개념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밤에는 음식을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잠을 자고요. 낮에는 깨어서 먹자. 그런데 이 먹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자. 12대 12. 12시간은 자고 12시간은 먹고 16시간은 먹지 말고 8시간은 먹자.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기본적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6시간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시간에 수면 시간을 끼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동안에 수면 시간을 끼워 넣으면요, 그만큼 단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16대 8 정도의 다이어트의 간헐적 단식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8시간 동안 먹는 시간 동안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캐러멜 마끼아또 다고 치즈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으면 체중은 유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먹는 시간에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류를 먹고 양질의 지방을 먹는다면 우리 몸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과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동 쪽에서는요, 식후 걷기예요. 위장장애가 정말 심각해서 먹고 나서 좀만 움직였더니 소화불량이 생기고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먹고 나서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자제를 하시고 천천히 더 있다 움직이셔야겠죠. 지만 제가 현대인들에게 바라는 식후의 운동 방법은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숟갈 떠 넣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오르는 시간은요, 식후 30분 정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식후 30분부터 운동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식후에 그냥 움직이시면 식후 30분 후에는 더 많은 혈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혈당 측정기를 제가 몸에다 부착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면요, 식후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혈당아 올라가라 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저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서 앉거나 누워있지 마시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집안일 도와주면서 칭찬도 받고 하시면서 움직이시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30분이 되건 1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다가 멈춰요. 운동을 1시간 정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을 20분 하고 멈추면 조금 올라갔다 떨어져요. 배가 아플 정도로 걸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슬렁어슬렁 걸으시다가 배가 안 아플 정도가 되시면 조금 더 속도를 올리시다가요, 조금 더 속도로 걸으세요. 그리고 배가 안 아프신 분들은 더 빨리 걸으세요.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를 정도로 운동하고 들어오시면 그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여기서 난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심장이 터질 정도로 운동을 잠깐 하고요, 또 불완전한 휴식을 잠깐 하고요, 요것을요 5분 내지 10분만 해도 다이어트와 심혈관계 건강에 다 도움을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만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잘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